잘 먹는데도 살이 안 찐다고? 이게 진짜 가능해? 가능합니다. 제 회원들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찝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는 물만 마셔도 살찐다고 하죠. 세상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친구랑 똑같이 먹었는데 나만 살쪄. 반대로 아무리 먹어도 안 찌는 사람 보고 부럽다고 생각하시죠. 똑같이 먹어도 살찌는 사람과 살이 안 찌는 사람의 차이는 딱 이거 하나 때문입니다.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냥 체질이야. 나는 원래 그래. 뭐 어떡해.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건 타고난 게 아닙니다.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 회원들은 변했습니다. 똑같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방법이 있거든요. 오늘 그 비밀을 공개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거 알고 나면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신진대사의 속도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에서 에너지를 태우는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신진대사란 무엇일까요? 자,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이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고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걷고 생각하고 심지어 잠을 자는 모든 순간에도 신진대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타고난 신진대사 속도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 연구에 따르면 신진대사 속도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약 10%에서 30% 정도만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자, 나머지 70에서 90%는 생활습관, 식습관, 운동 등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좀 약간의 희망이 생기지 않나요? 자, 우리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는 거잖아요. 자, 만약 지금보다 신진대사가 빨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제 회원 중에 한 분이 40대 여성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말을 아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체중이 빠지지 않는 이유를 나는 원래 대사가 느려서 안 돼 라고 단정을 짓고 계셨죠. 자, 그런데 신진대사를 높이는 방식을 적용한 지 딱 3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 변화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졌고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덜 찌는 느낌이 들었고 운동 효과가 이전보다 배로 좋아졌어요. 자, 그리고 3개월 뒤에 정확하게 체지방 8kg을 감량했어요. 자, 기초 대사량이 증가한 결과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덜 찌는 몸으로 변했고요. 그동안 안 빠지던 체중이 요요 없이 유지되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주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바로 신진대사가 바뀌면 몸이 바뀌는 이유예요. 타고난 체질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신진대사를 높일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대사 올리는 방법을 차근차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 비밀은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우리가 신진대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을 태우고 산소를 소비해서 에너지를 생성을 해요. 이 에너지를 사용해서 우리는 움직이고 운동도 하고 심지어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자, 여러분 중학교나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이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라고 아마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단순히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다이어트와 체중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는데 특히 근육, 간, 뇌와 같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조직에 풍부하게 있습니다. 한 세포 안에 수백에서 수천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질이 우리의 신진대사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거고 쉽게 살이 찌지 않는 몸이 되는 거죠. 자, 반대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살이 쉽게 찌는 체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 비만한 사람들의 미토콘드리아를 연구한 결과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적고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기능이 저하될수록 체중 감량이 더 어려워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럼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은 어떻게 조절이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크기를 조절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가지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RA라는 미토콘드리아를 분열시키는 단백질이에요. 앞으로는 이 단백질을 알기 쉽게 그냥 버튼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버튼은 말 그대로 미토콘드리아 분열을 시작하는 스위치 역할을 해요.
이 버튼이 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두 번째는 DRP라는 단백질인데요. 미토콘드리아를 실제로 자르는 가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거는 가위라고 표현을 할게요.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 버튼이 켜지면 미토콘드리아를 작게 만드는 가위가 작동합니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작게 잘리면서 작아지겠죠? 미토콘드리아가 작아지면 에너지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신진대사가 느려져요. 결국에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더 쉽게 찌는 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큰 공장이 하나가 있는 것보다 작은 공장 여러 개로 나뉘면 효율이 좀 떨어지잖아요. 미토콘드리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큰 미토콘드리아가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실제로 이 버튼과 가위의 작용은 정말 복잡한 생화학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이 버튼과 가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은 이 버튼이 켜지고 가위가 너무 많이 작동하면 신진대사가 느려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2024년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 메타볼리즘에 따르면 서구식 식단, 즉 고탄수, 고지방, 가공식품, 트랜스지방이나 정제당이 이 미토콘드리아를 망가뜨린다고 해요. 자, 비만이 이 RA라는 버튼을 활성화하면 DRP라는 가위가 작동을 해서 미토콘드리아를 잘게 쪼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신진대사가 둔화되고 살이 쉽게 찌는 몸이 된다라는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연구는 왜 서구식 식단을 먹는 사람들이 비만해지기 쉬운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어요. 자, 단순히 칼로리 때문만이 아니라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가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즉, 비만과 잘못된 식습관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망가뜨리고 신진대사를 저하시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는 이걸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버튼을 꺼서 가위를 덜 작동하게 만든다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몸, 다이어트가 훨씬 쉬워지는 몸이 되는 거예요. 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의 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몸에서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우게 된다면 어떨까요? 다이어트를 위해 극단적인 식이 제한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버튼을 꺼서 신진대사를 높이는 방법은 뭘까요? 하지만 그 전에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미토콘드리아의 융합과 분열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토콘드리아는 끊임없이 크기를 조절하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융합과 분열입니다. 여러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커지고 강해집니다. 자, 이거를 슈퍼 미토콘드리아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에너지 생성 능력이 증가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요. 융합은 마치 작은 공장 여러 개가 하나의 큰 공장으로 합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융합을 담당하는 단백질은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따로 얘기해드리진 않을게요. 자, 이들은 미토콘드리아의 외막과 내막을 연결해서 서로 다른 미토콘드리아를 하나로 합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운동을 하면 이 융합 단백질들이 활성화가 되고 미토콘드리아가 더 커지고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운동이 신진대사를 높이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반대로 미토콘드리아가 잘게 나뉘면 기능이 저하되고 에너지를 덜 만들게 돼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살이 쉽게 찌는 체질이 되는 거죠. 자, 분열은 하나의 큰 미토콘드리아가 여러 개의 작은 미토콘드리아로 나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에너지 생산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비만인 사람들의 경우 미토콘드리아의 분열이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팀에 따르면 비만인 사람들의 지방세포에서는 미토콘드리아의 분열이 과도하게 일어나고 이로 인해 신진대사가 저하된다고 해요. 사실 미토콘드리아의 융합과 분열은 정상적인 세포 기능을 위해 균형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생활 습관과 식습관으로 인해 이 균형이 깨지기 쉬운 상황이에요. 특히 가공식품, 고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은 미토콘드리아의 분열을 촉진시켜서 신진대사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미토콘드리아의 융합과 분열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니 이 과정에서 이 가위 그리고 이 DRP 단백질, 즉 우리가 말하는 가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볼게요. 자, 비만한 사람들의 세포에서는 이 가위가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BMI가 높을수록 이 가위가 더 활성화되고요. 신진대사가 둔화돼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을수록 이 가위가
더욱 활성화하게 됩니다. 자, 실제로 BMI가 30 이상인 비만 환자들의 지방 세포를 살펴보니 이 DRP 단백질, 이 가위의 활성화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평균 78%가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만할수록 미토콘드리아가 더 많이 분열되고 이로 인해 신진대사가 더 느려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더 무서운 거는 악순환이 생긴다는 거예요. 비만이 돼요. 미토콘드리아 분열이 증가돼요. 신진대사가 저하돼요. 더 쉽게 살이 찌는 체질로 변화해요. 더 심한 비만이 돼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자,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높을수록 미토콘드리아 분열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혈당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해요. 당뇨병 전 단계나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미토콘드리아 분열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로 인해 신진대사가 더욱 저하된다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질수록 미토콘드리아의 분열이 증가하고 신진대사가 느려진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다. 미토콘드리아는 크기를 조절하면서 신진대사를 조절한다. 자, 융합이 활발하면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해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 되는 거고, 분열이 활발하면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어 살이 쉽게 찌는 체질이 되는 거다.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이 심할수록 가위가 활성화된다. 결과적으로 신진대사가 둔화되고 다이어트가 어려운 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죠?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셨다면 다시 한번 영상을 봐주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 혹시 다이어트 할 때 초반에는 잘 빠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정체기가 오거나 더 살이 찌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미토콘드리아 크기의 변화 때문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칼로리 제한으로 체중이 감소하지만 시간적인 시기 제한이 오히려 미토콘드리아의 분열을 촉진할 수 있어요. 그 결과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같은 칼로리를 섭취해도 살이 더 잘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요요 현상이 일어나고 다이어트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어떻게 하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가 되는 이 가위를 제거해야겠죠. 이 가위가 미토콘드리아를 잘게 쪼개면서 신진대사를 낮추는 주범이라면 이걸 활성화되는 원인을 차단해야겠죠. 이 가위를 활성화하는 게 뭐였죠? 버튼이었죠. 그렇다면 이 버튼을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연구자들은 실험용 쥐의 버튼을 제거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버튼이 제거된 쥐는 서구화된 식단, 고탄수, 고지방을 먹어도 체중 증가와 지방 증가에 저항성을 보였어요. 한마디로 살찌기 싫다는 거예요. 이 실험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두 그룹의 쥐에게 똑같은 고칼로리 식단을 먹였습니다. 버튼이 제거된 쥐들은 일반 쥐들보다 체중이 30% 적게 증가했어요. 즉, 이 버튼을 제거하면 이 가위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미토콘드리아의 분열이 억제가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미토콘드리아가 더 커지고 기능이 향상되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졌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버튼이 제거된 쥐들은 지방간이나 인슐린 저항성 같은 대사 질환의 위험도 훨씬 낮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단순히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사 건강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하지만 쥐에게는 버튼을 제거할 수 있어도 우리 인간에게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이 버튼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버튼이 활성화되면 미토콘드리아가 계속해서 분열되면서 작아지고 기능이 떨어지겠죠. 자, 그렇다면 이 버튼을 제어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정답은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많아질수록 이 버튼과 가위가 활성화가 돼요. 그 결과 미토콘드리아가 더 작아지고 신진대사가 느려서 살이 쉽게 찌는 몸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인슐린 수치를 낮출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이야기하는 간헐적 단식이에요. 간헐적 단식은 먹는 시간과 안 먹는 시간을 구분해서 인슐린 분비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고, 인슐린이 낮아지면 이 버튼과 가위가 억제되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향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 살이 잘 찌지 않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간헐적 단식을 하면 신진대사가 좋아지고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면서 살이 쉽게 찌지 않는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체중 조절에서 인슐린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확실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인슐린 수치를 낮추면 미토콘드리아가 더 커지고 강해져서 슈퍼 미토콘드리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토파지 과정이 활성화되면서 손상된 미토콘드리아가 제거되고 새로운 미토콘드리아가 생성이 됩니다. 그 결과는 신진대사가 증가하고 에너지 소비가 활발해지고 살이 쉽게 찌지 않는 몸을 가지는 거죠. 이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해야 할 또 하나의 강력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차가운 환경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찬물 샤워나 조금 차갑게 자는 거예요.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향상되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활성화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양제 3개 추천해서, 첫 번째는 코엔자임 코큐텐인데요.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ATP 생성을 보조합니다. 자, 두 번째는 L-카르니틴, 지방을 미토콘드리아로 운반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요. 자, 세 번째는 알파 리포산,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해줘요. 자, 결국 신진대사를 최적화하는 방법은 3가지예요. 간헐적 단식, 인슐린 조절과 미토콘드리아를 리셋합니다. 두 번째, 고강도 운동, 미토콘드리아 융합을 증가시켜요. 자, 세 번째, 차가운 환경과 영양제,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기능이 향상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신진대사 높이는 법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안 하면 그건 평생 다이어트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야, 코치님, 이거 진짜 효과 있어요. 실제로 제 회원 중 30대 직장인분은 똑같이 먹고 운동했는데도 전보다 살이 덜 찌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조금만 과식해도 바로 체중이 늘어났는데,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한 후 먹어도 체중이 안정적이라는 걸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신진대사를 높이니까 같은 운동량으로도 체지방이 더 잘 빠졌고 근육량이 유지되면서 탄력이 생겼습니다. 이 영상 보는 여러분도 똑같이 변할 수 있습니다. 평생 살 안 찌는 몸 직접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당장 시작해보시고 댓글에 3개월 동안 어떻게 해보겠다 쓰시고 3개월 뒤에 다시 오셔서 내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꼭 다시 써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제가 답변해드리고 다음 영상 제작에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라인 관리반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습관 성형에 성공하셨고 엄청 만족해 하십니다. 최대한 많은 분을 관리해드리고 싶지만 여건상 힘들기 때문에 딱 10분만 모집하려고 해요. 고정 댓글에 온라인 관리반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주세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물어봐 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최대한 쉽게 풀어내서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